노양우 회장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 친족들이 운영하는 이 위장 계열사들은 대부분 대한항공과 거래하거나 관련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심지어 중소기업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파처럼 까두까두 계속 나오는 조 회장의 불법, 편법,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청과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해 철저한 대기업 집단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친족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기간이 무려 15년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집단 지정과 계열사를 파악해 감독해야 하는 공정위가 15년 동안 이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니 한진그룹이 불법 편법의 끝을 보여준다면 공정위는 직무 태만과 책임 방기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재벌 기업과 로펌의 퇴직자 일자리 알아보기에 바빠 재벌 감시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그간 공정위 담당자의 직무 태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내부 감사를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이동석 의원님 발언을 주시고. 네,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개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선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고 최초 수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췄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1.8%에서 4% 인상하고 지급액의 기준인 소득 대체율도 현행 45%를 유지하거나 40% 수준으로 더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돈을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용돈만도 못한 국민연금, 연금 납부만 하다 늙어주라는 소리냐 등의 불만이 청와대 게시판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탈퇴할 테니 지금까지 낸 돈 돌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금은 45%대로 떨어졌습니다.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용돈, 푼돈 연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강요하기 전에 자체 노력부터 하여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2,200만 명에 635조 기금 규모로 세계 3대 연금에 속합니다. 그러나 정권은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거듭 되풀이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와 방방 경영, 비효율적인 기금 운영으로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는 국민연금이 3,000편을 들고서 3천억 원이 기금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 청구서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해야 합니다.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당장 공단의 개혁과 함께 기금운용 전문가를 영입하여 기금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의무 고지하여 편의성을 기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체계를 지금이 이미 고갈된 북유럽과
모델과 같이 받는 만큼 되는 기업형 부가형으로 전환하고 중부담, 중급여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사업, 군인, 공무원연금 등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춰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정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신영현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가방이 간사 신영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 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 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 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김치녀, 한남과 같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함은 물론 워마드, 일베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 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혐오 사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분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온라인상 차별, 비하, 혐오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 이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성별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과방위와 여가위에서 계속 지적해왔으며 특히 차별 비하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았던 일베 등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까지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온라인상 혐오 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고 극단의 세력이 충돌하거나 충돌시키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했을 때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혐오 표현은 혐오와 관련된 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문제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혐오 표현을 뿌리 뽑아 성별 갈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김수민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향후 3대 전략 투자 분야와 8대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나마나 밑 빠진 우리의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 앞서서 제도 개혁을 먼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청년들 거의 대부분은 각종 규제와 씨름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일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제발 우리를 범죄자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성명서까지 내고 요구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업이 여기에 운송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중단 통보는 물론이고 버스도 단속 방해했습니다. 낡은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은 비즈니스 영역뿐만이 아니라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을 만들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림의 떡이 잡힌 쪽은 개살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인증 조건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집 나온 청년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계획,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조경제의 시행착오 때 비용을 다 지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번 정부에서도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복지 간판을 맡고 있는 최도자원입니다. 설익은 국민연금 개편 자문안이 보도되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고 급기 어제는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탓만 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목표만 있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어제 대통령 말씀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사회적 합의, 여야의 논의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간절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에서 보장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후 자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노후 자금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정부에 동의하고 따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하는 방안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개편안은 국민께 부담을 묻기 전에 책임지는 모습이 우선돼야 합니다. 새 개편안에 정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들어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사마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는 46,563명입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10곳이 창업을 하면 9곳 가까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만에 29%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주점업에서 영업 비용의 부담으로 폐업을 하다 보니 비자발적 이직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자영업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자 또한 폐업 후 일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청와대에 신설한 자영업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나 골목 가게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를 자영업자에게 전달하고자 신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가 지켜줘야 할 국민은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정부가 지켜줘야 할 국민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아우성을 외면하지 말고 정책 실패로 인해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두 개로 하겠습니다. 예.